나름 방송인데 쌤이라고 하면 아니, 근데 너무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지금. 나도 이상해. 우리가 같이 이탈리아를 갔다 왔지. 맞아요. 저한테는 첫 번째 유럽 여행이거든요. 아 정말? 첫 너무 번째 유럽네. 기대가 됐었고 근데 그때는 정말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행은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바로 옆에서 최고의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운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기억에 더 남는 이유가 저는 이걸 다녀오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바로 아나운서 시험 준비해서 맞아, 합격했잖아요. 그랬었지. 그래서 예원이를 못 봤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맞아요. 바로 그냥 정말 3학년 때였는데 바로 아나운서 진짜. 시험 됐어. 근데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이거 갔을 때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왜냐면 면접에도 자기소개서에도 저는 썼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가서 역사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거리에서 춤도 춰보고 그렇지, 우리 춤도 추고 했었지. 한국도 알려보고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맞아.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랜드 투어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 향연이라는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너무 이제 그 신세계에서 좀 더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신세계라고 하는 한 기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질문 같은 것, 그리고 본인들이 기업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이냐를 얘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고객, 이마트의 고객과 상관없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청춘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역사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는 그런 한국인을 만들어내자라는 의도하에 만들어진 거지. 저는 이 지식학연 때문에 더 신세계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느끼는 그 신세계의 이미지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저랑은 이탈리아를 다녀왔잖아요. 그 2014년부터 어느 곳에 다녀오셨는지. 이제 아무래도 내가 기자를 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서 딱 여행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지만 지식향연은 항상 계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서거한 지 이제 그때 거의 2000년쯤 됐었지. 네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게 로마 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도 이탈리아와 남프랑스를 갔었고 2015년에는 나폴레옹을 소재로,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2016년에는 또 셰익스피어 서거 400년 해가지고 영국, 그리고 또 이제 북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베로나라든지 벤스 이런데,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현장에 가고 가봤어요. 애들은 뭐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가고, 그리고 이제 2017년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 탄생 100주년 해서 뭐 보스턴, 그리고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런 데 쭉 돌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에 대한 거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은 구스타프 클림트 서거 100년 해서 비엔나. 근데 비엔나만 간 게 아니라 합스부르크 제국의 주요 도시를 다 돌았지.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 뭐 그리고 프라하 이런 데 한번 저 제일 가고 싶은 두 곳이에요. 부다페스트, 프라하. 아직 못 가고? 아직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저는 안 되나요, 지식학연? 나이가 안 되죠? 대학생이 아니어서 안 되겠네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대항해 시대. 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때도 정말 좋았지.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원래 주제는 그리스 에게해였는데 이제 직접 여행은 못 가고 다만 이렇게 영상으로 대학생들하고 만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은 그리스에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상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결국은 상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지식향연은 대학교를 찾아가서
선택된 대학교에서 오는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고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아이들을 선발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는 갈 텐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왜냐면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 너무 많고 근데 다른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 지식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세계사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그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네. 함께하는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지. 계시고 다 그 주제에 맞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 각 전문가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정말 자부합니다. 진짜 그냥 자기 방에 앉아서 정말 고퀄리티의 강의를 듣는 거니까 소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올해 지식학연의 주제가 에게해의 시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좀 흐름을 보고 이슈화된 거를 선정하신다 얘기하셨는데 에게해의 시대인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 에게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식향연이 이렇게 책도 쭉 내는데 너무 예쁜 요거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쓴 책이고 이분이 중요한 분이거든. 네. 이 페리클레스라는 분이 이것도 이제 신세계 지식향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책을 내는 건데 이분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세계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역사 앞에 전면에 나서는 게 지금으로부터 딱 2500년 전에 그 에게에서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전투거든. 그래서 그 전투를 기념해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이제 제국이 되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아테네 문명 그 스탠다드를 딱 만드는 시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찾아가므로 해서 우리가 그 시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내 책이지만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충돌, 자유를 향한 끝나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결국은 인류 역사에 던지는 화두는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이냐, 인간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 속에서 시민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첫째고, 둘째는 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대도 보면 페르시아하고 고대 그리스 세계,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이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또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 그리고 또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간의 투쟁처럼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인간은 생존해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네.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패권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딱 끼어 있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리더 몇 사람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이런 시대를 좀 공부하고 생각해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에게의 시대, 페리클레스 이런 걸로 주제로 잡았지. 지식향연에서 이런 책도 내는구나. 이제 한 1년에 한 권에서 이제 아직까지 많이 내면 이제 2권까지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포인트구나. 멋진데요? 근데 여기 아까 선생님 책 보니까 여기 다른 분이 그렇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작년에 살 빠졌을 때. 아니 너무 잘 나왔는데 선생님.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첫 문장이 좀 마음에 남아서 살라미스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민들에게 뭔가 진짜 첫 장을 시작하는 딱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바치는 글인데,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페리클레스 같이 위대한 리더들의 이야기이기보다는 페리클레스 같은 리더와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자유 시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 책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영웅들과 리더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의 뒤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없는 시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시민들한테 바치는 책이다 라고 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그리스 너무 못 가서 아쉬운데 지식 향연으로 저도 온라인으로 같이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그리스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리스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너무 아름다운 바다와 맞아요. 그 너무 아름다운 섬들과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막상 그리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슴 떨리는 혹은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리스에 남아있는 그리스인들의 흔적보다는 비그리스인들의 강렬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라든지 네. 아니면 베네치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 그리고 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들 그러니까 그리스 같이 그런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세들이 거기를 이제 침략했고 통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베네치아 같은 경우가 되게 뭐랄까 느끼는 바가 크지. 왜냐면 너무 작은 도시 국가인데 그 도시 국가가 400년 이상 사실상 그 동지 중에 전체를 지배하게 되거든. 그 지배의 흔적들이 그리스 곳곳에 남아 있어. 예를 들면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섬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국가가 되기 이전에 400년 이상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고 근데 그 베네치아 같은 작은 나라가 크레타를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은 그 수많은 성체들 이런 걸 보면 아 참 세상에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도 정말 좀 그런 치열함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딱 있으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 그러니까 SNS에 사실 그리스 관련 여행 사진들 정말 많거든요. 그냥 정말 파란 바다, 흰색 건물 이런 거 그치. 보면 사실 그 속내를 알 수 없는데 맞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군요. 지식 향연을 보면 그리스를 여행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일단 그거 보고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 갈 수 있으면 그치. 그리스 꼭 한번 가보려고요. 꼭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미리 예행 연습이라고 마음 먹고 저도 온라인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랜드 투어 또 지식 향연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그리스를 여행하고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휴브리스와 네메시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휴브리스는 결국은 교만 혹은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거고 네메시스는 천벌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인간은 권력을 갖든 부를 갖든 황식을 갖든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는 반드시 천벌을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그리스인들이 스스로에게 경계하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성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천벌을 받는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 2500년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 휴브리스와 네메시스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거는 비단 그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개인, 조직, 국가 전체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번에 여행을 했으면 그 현장에서 한때 위대했던 문명이 대단했던 제국이 왜 몰락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의 주인이 바뀔까라는 거를 좀 배웠으면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 해밍웨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자기가 20대 때 파리에 있었는데 20대 때 파리에 살아본다라는 거는 행운이다. 왜냐하면 파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도시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이동하는 축제처럼 내가 힘들거나 그럴 때 나를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사실은 이 신세계 지식향연이 그렇게 그 많은 학생들한테 이동하는 축제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이때 정말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과 위안을 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지. 아니 저는 제가 다녀왔으니까 정말 역사 얘기도 계속 들었지만 뭐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로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퀴즈 풀고 정말 이탈리아판 런닝맨을 찍고 왔거든요. 그치. 근데 고생을 많이 한 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요 정도의 생각의 폭을 갖고 있었다면 선생님과 함께 한 여행을 통해서 정말 이 정도로 난 성장했구나 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정말 그 폭 자체가 넓어졌으니까 내가 모르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모르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더 넓은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 청년 영웅들이라면 꼭 누려야 되는, 꼭 누렸으면 좋겠는 그런 축제 같은 시간이다. 축제를 얘기하셔서 진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강의로 지식향연의 매력을 더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뵈서 나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 저도요. 진짜 수다 떠는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또 좋은 얘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